자, 246페이지를 보시면 지도 감독하고 벌칙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 파트가 가장 지겨운 파트일 거예요. 지겹다기보다는 가장 힘든 파트일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지도 감독하고 벌칙 부분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아까 뭐예요? 공개협회에서 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벌칙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몽창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보죠. 뭐 지금 감독관청과 관련된 부분들 보면 뭐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뭐를 지도감독할 수 있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 또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그런 감독권자는 누굴까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구를 보다 보면 이거는 이것 또는 이거에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문구를 보면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여기 다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국장만이 갖고 있어요. 왜 국장만이 갖고 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해주죠?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예,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자, 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 뭘 해주든가 하죠. 그래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감독할 수 있는 거다? 국장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그럼 누굴까요? 자, 보죠. 개업공인중개사 감독관청,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예, 다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다가 감독 권한을 가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장이다. 이유를 뭐라고 됐죠? 뭡니까? 지정이죠. 지정을 누가 내줬으니까? 국장이 내줬으니까. 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이 등록 누가 내줘요? 시도지사인가요? 등록관청이죠. 예. 자, 등록관청이 내주니까 그럼 그 감독관청이 등록관청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연히 등록관청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기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 상급기관이니까 이걸 관할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의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그렇죠. 국장이죠. 그럼 국장도 어떻게 돼요? 국장도 일단은 상급관청으로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관청으로서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감독 권한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방법은 아까 그 협회 지도감독 방법이죠. 그거 똑같아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출입해가지고 중개 사무소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검사를 질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감독에 대한 이 부분은 결국은 뭐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단속의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도감독 요걸 위반하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자,
지도감독에 위반하면 뭐 갖고 와봐라는데 안 갖고 오거나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뭐가 된다? 500만 원가 돼요. 자 그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용어를 갖다가 보죠. 행정처분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처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라?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다. 그럼 행정관청에서 어떤 처분하느냐? 행정관청에서 처분 내리는 게 뭐 있어요? 처분하는 것으로서 정지가 있죠. 자, 행정관청에서는 취소하는 것도 처분이고요. 정지 처분 내리는 것도 처분이죠. 우리가 흔히들 자 취소는 뭐가 있어요? 예. 자 지금까지 들어본 거 취소, 등록 취소. 그다음 또 예,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랬죠?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 취소입니다. 또 뭐 취소 들어본 거 있잖아요. 취소. 그죠? 양도대하면 자격 취소가 되죠.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 자,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게 있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도 그 지정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취소. 없애는 거죠. 자, 정지.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머릿속에 한번 구분해 보세요.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취소, 정지. 자,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하느냐?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뵐 것 같은데 또 뭐가 있냐면요. 행정형벌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문구를 구분해 놔야 돼요.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막 이렇게 문구 나올 때 행정처분이 뭔가를, 행정형벌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되겠죠.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취소, 정지를 떠올리라. 그러면 이때 취소, 정지 뭐가 있느냐? 거래정보사업자는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정 뭐라 그러죠? 취소. 지정을 없애버린 지정 취소. 자, 그럼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냐면 취소 정지라 그랬죠? 뭐 있어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정지가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자격 정지. 자, 이거는 시도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취소 정지가 있겠죠. 취소는 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정지가 있겠죠. 업무, 정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누가 하냐면 등록, 관청이 합니다. 자, 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자,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취소, 정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5월달은 가야지만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은 지금은 조금 이제 듣다 보면요.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만. 자, 그러면 일단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없애는 걸 뭐다? 지정, 취소.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장.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시도지사.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 자, 잘 보세요.
뭔가 연관되는 것 같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하고,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하고,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되죠? 네. 네.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인가권자. 그렇죠.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거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누가 해준다? 국장이죠. 예, 걷어들이는 게 취소죠. 걷어들이는 것도 누가 한다? 이거죠. 자, 자격증 누가 교부해줘요? 예, 시도지사. 이건 기본적으로 아마 공부를 했죠? 시도지사. 걷어들인 것도 누가? 시도지사가 해야 되죠. 자, 개업공개사. 누가 등록해줘요? 등록관청. 걷어들인 것도 누가 한다? 등록관청.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자,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나중에라도 이게 문구 지금 간단하게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거 갖고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 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시라?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취소가 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죠. 거기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 개업공개사 처분은 뭐 있었죠? 개업공개사 행정처분 뭐 있었어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있었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 기억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말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등록 취소는 다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임의적 등록 취소 뭐 이렇게 나오죠? 보죠.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해야 한다는 어떻게 돼요? 담당 공무원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 필요적, 필수적, 혹은 또 여기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 절대적, 뭐 이런 것도 나왔죠. 기속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임의적, 그 다음에 또 상대적. 임의적, 그 다음에 또 상대적, 그리고 또 재량적. 누구 재량이에요? 누구 재량?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죠. 담당 공무원의 재량.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할 수 있다는데, 표현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갖다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는 세 개 다 선택해서 하기 힘드니까 마이크 잡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죠? 저는 어떻게 강의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강의를 했었죠? 자, 거기 보니까 뭐 절대, 상대 이런 개념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자, 사유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해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망, 해산. 자, 요거는 한번 칠판제 정리 안 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만 갖고 쭉 한번 보죠. 이거는 나중에 다 정리가 돼줘야 되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망, 해산. 개업 공개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을 해요. 자, 사망, 해산하면, 사망, 해산을 하면요, 등록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등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망했다,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에 이제는 등록은 완전히 없어졌고, 해산, 법인이 해산해도 효력 자체는 없어져요. 그런데 자, 법적으로 효력은 없어졌지만 등록을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은 없었는데 왜 등록을 갖다가 없애느냐? 일부러.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정리.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에서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 등록은 나한테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버리죠?
그럼 등록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등록 자체가 없어지는 걸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등록 효력은 없었지만 등록관청에 뭐가 남아있어요? 서류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얘 죽었다고 해서 사망증명서 하나 턱 해가지고 그냥 씌워버리면 서류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이 자 사망해서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뒤부터는 배웠던 것 같은데요. 거짓 부정 등록. 거기 보니까 뭐래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했죠. 아까 배운 것 같은데요. 이거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3-. 거짓 부정 등록은 아까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서 했었죠? 들은 것 같지요? 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앞에서 뒤져 한번 보세요. 실적. 거짓 부정 등록은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예요? 포상금제도 있었죠. 거기서 신고 또는 고발 대상에 거짓 부정 등록이 있었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등록하는 예를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거짓 부정 등록하면 걸렸다면 등록 반드시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했어요. 등록 당연히 취소하죠. 형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3-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자, 결격사유는 꽤 오래전에 배운 것 같은데요.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라는 것에 해당돼요.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일단은 자, 여러분들 등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자, 등록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등록하고 나서 개업공개사 됐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있겠죠. 무슨 범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든가 뭐 입법 위반해서 벌금형 문다든가 뭐 300만 원에서 벌금형 문다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애초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등록할 수 없으니까 그럼 중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과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 등록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중 등록. 현실적으로는요, 이중 등록은 못해요. 왜 못하죠? 현실적으로는 못해요. 다 전산이 돼 있죠. 이름 주민등록만 딱 치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이중 등록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금지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다가 전산이 또 빠지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자, 이중소속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이중등록은 여기에다가 등록하고 또 똑같은 사람 여기 등록하고 이게 이중등록인데, 이중소속은 여기에 소속돼 있거나, 자, 여기에 등록돼 있거나 소속돼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뭐한다? 또 다른 곳에 다른 사무소. 자, A가 여기에 등록하거나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사무소에, 자, 갑사무소, 이건 을사무소가 있는데요. A가 여기에는 자, 갑사무소, 을사무소가 있는데 A가 여기에 등록돼 있습니다. 혹은 또 소속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을사무소에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무소, 여기 사무소인데 갑사무소 A가 등록하고 을사무소 등록했다면 이중 등록이 되는 거죠.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죠. 그런데 여기는 등록하고 여기는 뭐가 됐다? 소속됐다면 이건 이중 소속이에요. 혹은 또 여기도 소속되고 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소속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자, 여기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모두 걸렸다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 소속에서 이런 게 오죠. 여기다 등록하고 여기다 소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에요. 형벌도 같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교재는
저기 이중등록과 인증서 따로따로 돼 있죠?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요. 양도대요. 그건 아까 배웠어요. 양도대요 뭐예요?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양도대도 걸리면 어떻게 된다?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형벌이 어떻게 됐죠? 1-1. 양도대하면 형벌, 나중에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양도대하면 1-1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양도대하면 형벌이 1-1. 그 다음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자, 등록증 양도대하면. 자,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아니면 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게 한 경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정지가 뭐라 그랬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영업정지죠. 그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영업정지에 영업하면 과태료, 벌금, 정지, 또 정지라는데 취소됐죠. 취소. 여러분들 해보세요. 나중에 다른 사업 한번 해보신 분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미성년자 술 팔았습니다. 종종 그런 나와요. 아까 왜 옆집에서 찌른다 그랬죠? 식당도 옆집에서 찔러요. 실제로 코프집 뭐 이런 데 있죠? 근데 미성년자를 악의적으로, 여러분들 저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악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가지고 술 먹게 하고, 네, 그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옆집에서 시켜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그 뭡니까? 저 대학교 1학년 정도면 왜 저기 나이는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사람들 일부러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한 번 걸리면요 영업정지 당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영업정지 당하면, 사실 호프집 같은 데서 3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거의 문 닫아야죠. 자, 그러면 이 영업정지가 중개사법에서 뭐가 되는 거?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받고 나서 그 기간 중에 뭐 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영업 취소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자, 요거 보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자격정지 처분 받으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업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어떻게 한다? 야, 너니 뭐하냐?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일을 누가 시킨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을 시켰죠. 그럼 그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어쨌든 누가 시켰든 간에 일했죠.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이제 큰일 납니다. 자격 취소돼 버려요. 일 시킨 누구는요?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되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절대 등록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 위반하는 게 있어요.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이었었어요? 맨 마지막 거 2회 이상. 뭐 받고요? 2회 이상 업무정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걸렸을 때 나오는 건데요. 자, 이때 최근 1년 이내라는 것은 첫 행위를 했을 때부터가 최근 1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도 1월 1일 이렇게 딱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행위를 했을 때부터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15년이죠? 2014년 1월 달이 아니다. 지금 15년 12월 달이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야. 11월 달 한번 보자. 자, 1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한번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일단 받았어요. 자, 그리고 2015년 예를 들어서 뭡니까?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다시 업무정지 한번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았다. 이렇게 연속 받을 수도 있죠. 뭐 1개월, 2개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개업공개사는 재수납 봐가지고 업무정지 딱 받아가지고 1개월 받았나? 1개월짜리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받고 나서 15일 만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 내려진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요. 또 업무정지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2015년 10월 달이라고 칩시다. 10월 1일 날, 3월 1일 날, 10월 1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반 행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업무정지 몇 번 받았죠? 2번, 3번은 아니죠?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죠? 자, 업무정지 이미 처분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2번을 받았어요. 근데 자, 세 번째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또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겠죠. 해놓고 업무정지를 딱 처분을 내리려고 보니까 앞에 최근 1년 첫 행위 시작해부터 어떻게 1년이죠. 앞에 이미 몇 번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 2번의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력이 있죠. 앞에 이렇게 전과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 처분 안 내리고 뭐 하겠다? 예, 등록을 취소했겠다. 이걸 또 일명 이렇게 표현하더라. 삼진아웃죄 뭐 이거. 삼진아웃죄라고 들어보셨죠? 네, 삼진아웃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연속 위반했을 때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부분. 자, 요까지가 이제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입니까? 등록 기준 미달. 자, 보죠.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미달이라는 개념이 뭐죠? 미달됐다. 자, 한번 국어사전, 국어적 개념 한번 보죠. 미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서 충족되지 못했다. 즉,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일단 이게 있어요. 상법상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하시면 안 된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본금 갖고도 예를 들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자, 세 번째 등록 기준에 대표자는 자, 한번 잘 해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하되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그렇죠.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데 사원 또는 임원에 사원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사원 임원은 일명 경영진이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사원 임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경영진이다. 그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 경영진인 사원 임원이 책임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등록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자 총 6명의 총입니다. 총 6명의 임원이 있는 어떤 주식회사가 있어요. 중개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총 임원이니까 누구까지 포함돼요? 대표자까지가 일단 포함. 대표자도 임원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를 맡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자, 그러면 이때 한 사람은 이제 대표자입니다. 그럼 대표자 제외해야죠. 대표자 1명을 빼면 얼마 남아요? 5명의 임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면 된다.
자, 요때는 2명이면 돼요. 요 5명 갖고, 나누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요. 나누기 3 하면 1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럼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고,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겠죠? 자, 얘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러면 등록기준 요건을 갖춰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 미달이라는 개념. 2명, 요게 공인중개사인 2명 중에서 1명이 어떻게 됐다? 1명이 사임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표 쓰고 나온 겁니다. 자, 뭐 제 싫으면 뭐 임원도 사임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문제는 한 명이 사임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임원이 1명밖에 안 남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럼 3분의 1에 해당되지 않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한다? 안 맞으면 등록기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기준이 미달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기준 미달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요거 갖고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설명할 때도 요거 갖고 써먹고요.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 사무소 둔 경우, 이중사무소. 자, 여러분들 이제 1인 1사무소라고 그랬죠? 1인 1사무소로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중사무소. 이건 한번 배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사물, 소위 말하는 뭐야? 떴다방이죠? 그런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요거 형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형벌.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외우는 분 있습니다. 외우면요, 다 까먹어요. 나중에 암기하는 시점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하려고. 지금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사무소 설치했다. 그러면 일단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이제 겸업 위반. 요거는 법인만. 자, 금방 저기 등록기준 잠깐 할 때 한번 했었어요.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겸업을 금지한다 그랬나요? 제한한다 그랬나요? 제한한다 그랬죠. 금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그럼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기억 되살려 보시라고 제가 지금 한번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만약에 업무를 휴업을 한다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전속중개계약제도 나오죠. 자, 그 다음 순서가 전속중개계약인가요? 6월 초과는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처리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한번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뭐 이런 내용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거 7일 이내에 공개하라 그랬죠. 그걸 공개를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전속중개계약제도는 좀 강력한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또 아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도 있었죠. 거래계약서 부분에서 보면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저번주에 배운 것 같은데 거래계약서부터는 자, 업무보증 설정
뭐 여러분들 교재는 뭐 손해배상 책임을 이해하지 않고 묻혀졌죠.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업무 보증 언제까지 설정한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자, 그래서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금쟁이. 금쟁이는 1번, 자, 기억해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전업벌금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가 3-였죠. 자, 기억하면 되살려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중개업을 하는 자 있죠.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명의용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자, 초과수수 있었죠. 중개 보수에 대한 초과수수. 그 다음에 거짓언해 있었죠. 자, 거짓언해.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지지 마세요. 지금 아직까지 못 찾고 있죠? 그럼 그냥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기억 못 찾는 거 그냥 찾지 마시고. 자, 다섯 번째가 뭐다? 증서 나오죠. 증서. 부동산 분양 임대등과 관련된, 자,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등과 관련된 증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청약통장. 예. 그거 알선해서는 누구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공인제 3-5번째부터죠. 자, 그 다음에 또 의뢰인과 직접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리고 투기조장이 있었죠. 미리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등은 중개. 자, 요게 이제 7번째. 이 금쟁이를 개업 공인중개사금은요, 형벌뿐만 아니라 등록이 취소돼서 상대 등록을 줬어요. 그러니까 형벌도 받고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소속공개사 한다면 이때는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연속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최근 1년 이내 이런 게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요. 좀 복잡하죠? 최근 1년 이내에 자, 3회 이상 횟수가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미 받았어요.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 보죠.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럼 3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아까 그렇죠. 거기에 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서 걸리는 것 중에서 뭐가 된다면 아까 절대 등록 취소 사유가 연결되죠. 이렇게 되면 절대잖아요. 그래 되면 절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제가 업무정지로 계속했지만 업무정지에 과태료를 한번 딱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정지를 받았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절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등록 취소로 할 수 있는 건 넘기고요. 그럼 해당 없는 게 뭐 있어요? 자, 여기에 과태료가 되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건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복잡하죠? 나중에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지금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었구나. 눈에 그냥 익혀두시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처분받은 거. 요거는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요. 제가 그 253페이지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의한 사업자단체 금쟁이 및 제재하는 부분 있죠?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실무를 했던 분들 원주도 있을 거예요. 이게 회원업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회원업소. 그런 거보다 지네들끼리 회원을 만들어요.
무슨 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회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원들끼리만 물건을 돌리죠. 물건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비회원이 뭐 많이 들어온다면 뭐를 받아요? 그렇죠. 가입비 받죠. 여기 원주는 얼마 정도 받아요? 뭐 회원마다 틀리겠지만 몰라요? 500. 500? 싸다. 싸요? 150에서 500 그래요? 150에서 500?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요 2억 받는 데도 있어요. 5천 보통 이래요. 3천, 5천. 그 회비 받아서 뭐 해요? 가입비 받아서 술 먹어요. 맞아. 술 먹어요. 그걸 가지고 다 기존 회원끼리 나눠 가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기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건이 자기네들끼리 돌리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열받으면 이렇게 회원을 지네들끼리 한 건 비회원끼리 다시 지네들끼리 다시 또 회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 여기는 뭐 상록소에 제가 아는 회가 상록소에 됐습니다. 상록소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무슨 동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끼리 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회원에 회칙이 만들어지죠.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쉰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 주택은 뭐 어차피 중개보수가 이제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중개보수 안 깎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법정보수가 이런데 100만 원 계산됐는데 왜 이제 고객들 왜 유치하려고 깎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 때 100만 원짜리를 뭐 60만 원, 70만 원에 받는다 이러면은 제재가 들어갑니다. 자기 회에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막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53페이지 보니까 이런 금지해서는 안 된다. 자, 1번에 그 사업자한테 금지행위 보세요. 부당공동행위 이렇게 있죠. 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지네들끼리 경쟁을 제한시키서 만드는 거예요. 자, 중개보수 깎아서 절대로 못한다. 만약에 그 중개보수를 깎아서 받는 뭐 회원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일정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권에 선입될 수 있는 분야 뭐 이런 건데 현재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회원들 안 뽑죠. 근데 만약에 꼭 가입 하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입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하느냐? 개업공개사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이런 정보망 있죠? 사설 정보망이라는 게 원주에도 혹시 있나요? 정보망? 전산 정보망? 정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법에서 배우지 않은 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하는 정보망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지정 안 받고 동네에서 하는 정보망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들끼리만 운영하는 거예요. 정보 교환을.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과징금 처분 받을 수도 있고요. 시정조치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몇 년 이내? 자, 2년 이내. 자, 이제 다시 그 밑에 보충 설명하는 거 밑에 위로 올라옵니다. 최근 몇 년 이내? 예, 2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업무정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원래는 좀 업무정지하고 자격증 부분인데 자, 문제를 배운 데까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학습 문제. 아마 1월 달에는 지문학습 문제를 안 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보죠. 1번을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문제 다 갖고 오셨죠? 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자, 아까 왜 실시권자 맨 뒤에다가 써놨었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 소속공개에서는 무슨 교육이었었어요? 실무교육이죠. 등록하고자 하는 자도 실무교육이고, 근데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예, 직무교육.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2년이라고 그랬죠? 2년마다. 자, 4번 보면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도 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요거는 제가 아까 강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포상금 지급관청. 자,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하죠.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넘어가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은 누가 지급하냐면 등록관청에서 지급해요.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자 수사기관은 고발하는 기관이죠. 고발하는 기관이지만 포상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협회는 회원 600명 이상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처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예. 자, 발기인이 몇 명이냐가 그거죠?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자, 그러면 6번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공제규정 제정에서 공제는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협회 감독권자는 국장이죠? 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국장을 기억하세요. 자, 7번 보면 시도지사는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성이 불량하여 피해자,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국장이죠. 그러니까 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1차적으로 뭘 기억하라? 국장 기억하라. 자, 8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 한번 나왔는데, 자, 양도 대여를 하면, 제가 양도 대여를 어디서, 아까 상대 등록 취소해서 설명드렸나요? 절대 등록 취소 설명드렸나요? 절대. 양도 대여는. 자, 다시 한번, 교재 한번 보세요. 양도 대여, 등록증 양도 대여가 어느 부분에 있었나요? 교재 보세요. 어차피 지금 생각은 안 나니까 교재를 보면서, 뒤져보면서 머릿속에. 양도 대여, 등록증 양도 대여 어디 있었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면서 한번 뒤져보세요. 붙여서. 교재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 절대 등록 취소 있는 데 있죠? 자, 교재를 보시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교재를 보고선 찾으라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절대 등록 취소했어요? 상대 등록 취소했어요? 네, 절대 등록 취소. 그러면 양도 대여는 필요적, 절대죠? 그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여야 한다. 이 난이도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문제 만들면서 이게 실제로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절대 등록 취소 사유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업무 정지하고 자격 취소할 수 있다는 안 배웠죠? 요거는 다음 파트에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 배운 건 다음 주에 가서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꼭 공부를 이제는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버릇을 좀 이제 드리라 그랬죠? 이제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